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금 정읍시에서는 1년 전 시작된 칠보산 버섯재배사 신축 공사로 인해 정읍시와 시민들 사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고 시민들은 허가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인데요. 최근 발표된 전라북도 감사 결과까지 더불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칠보산 석산개발반대 대책위원회 이남희 부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김성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이 버섯재배사 공사 내용을 좀 짚어보고 가야 될 텐데요. 이남희 부위원장님, 이 버섯재배사 공사가 좀 무엇이고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칠보에서 내장산 쪽으로 가다 보면 단풍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길에 왼쪽으로는 동진강으로 흐르는 내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칠보산이 쭉 이어져 있어요. 그 중간쯤 얼음에 수청리 저수지가 있고 그 맞은편에 버섯재배사 공사를 하는 현장인 산 272-1번지가 있습니다. 이 산은 경사가 굉장히 가파른 보전산지예요. 그래서 보전산지라고 하는 것은 개발보다는 말 그대로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보전에 좀 더 가치를 두는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산의 주인은 강남 사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의 그 서초동 부동산 업자가 이 버섯 재배사 그 건축물 3동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신고를 정읍에 제출을 하고 그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건축물의 13배가 넘는 그 면적을 산지 전용 신고를 하는 그래서 이제 버섯 재배 공사가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네, 지나가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공사 결과로 인해서 이 현장이 엄청나게 훼손이 되고 망가져 있는 이런 현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좀 주민분들께서 반대위까지 꾸려가지고 개발 반대에 나서게 된 이 주된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떤 부분이 좀 문제다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나서게 되신 거죠? 처음에는 주민들도 산이 그렇게 망가진 줄을 몰랐죠. 근데 이제 25톤 흑차가 흙을 싣고서 날마다 7, 80번 왔다 갔다 하고 흙먼지 날리면서 무섭게 달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몇몇 대표를 뽑아서 정읍시청에 찾아가고 시장님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는 뭐 법대로 처리한 거니까 문제가 없고 이런 식으로 와서 어거지를 쓰면 곤란하다. 이렇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주민이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이제 상황을 겪고 났는데 실제 현장에 와서 보면 이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공사장을 가보면 산이 엄청나게 훼손이 되어 있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이걸 두고 볼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를 보니까 여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감사 결과서에서 나온 사진인데요. 여기가 저기예요. 그러니까 이것 좀 보세요. 이게 이제 버섯을 짓겠다는 곳인데 버섯 지을 땅으로 보입니까? 실제적으로 시골 같은 경우에는 평지에도 굉장히 싸고 좋은 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버섯집 회사를 지으려고 한다면 한 2천만 원 정도만 주면 정말로 좋은 땅들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공사비만 3억이고 산지 복구비가 2억입니다. 그러면 5억을 들여서 벼랑에다가 버섯 막사를 짓겠다고 하는데 농사 짓는 그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는 그 버섯이라고 하는 건 속임수고 뭔가 다른 속셈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다 보니까 이 사업주가 주민들한테 확인서를 써준 게 있어요. 거기에 사업 부지 면적이 4만여 평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허가받은 건 2,000평이 좀 넘는 건데 어떻게 4만 평이지 하고 찾아보니까 그 산 272-1번지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272-1번지고 그 옆에 산 279번지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합하고 보니까 이 사업주가 써준 이 면적하고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사업 목적이라고 하는 건 167평에 버섯 재배사겠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결국은 이 4만여 평을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지 않겠느냐,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시장님께서도 계속 이거는 석상 개발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저희 주민 입장에서는 무조건 저희가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먼저 좀 가장 좀 화두가 된 게 이 산지 전용 허가냐 신고냐 이 부분이 좀 가장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변호사님, 허가와 신고의 좀 차이점이 뭐고, 그다음에 일단은 여기가 지금 정읍시에서 그 산지 전용을 내줄 때 신고로 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러니까 허가라는 거는 조금 더 요건이 좀 복잡해져서, 예를 들어서 뭐 개발행위 허가를 뭐 받아야 된다할지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된다할지 뭐 이런 것들을 거쳐서 여러 가지 조금 더 강화된 요건으로 하는 거고요. 신고는 일정 정도 그걸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이러이러한 요건만 갖췄다 하고 신고만 하게 되면 그 접수하는 순간 허가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건데, 이 사건은 크게 보면 건축 허가, 산지 전용 허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제 조금 이따 또 도로 조명 허가도 나오겠지만, 두 가지를 보는데 두 가지를 교묘하게 섞어서 신고로 가능한 걸로 대체를 하고 신고를 접수해서 산지 전용과 건축이 모두 적법하게 됐다는 취지인데, 그러니까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우리 한 거는 세 개 동을 합치면 551, 여기서 400제곱미터를 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용한 용어는 뭐냐면, 우리가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지금 스튜디오 안에 있는 땅에 이 총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 이거는 건물 전체를 합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몇 개 짓더라도 이 땅에 뭐 50%만 건축물을 짓 수 있다 그러면 다 합쳐서 50%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연면적의 합계를 쓰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나하나로 봤을 때는 400제곱미터 이상이 안 넘기 때문에 안 낸다. 그런데 우리가 산지 전용에 있어서 산지보전법에서 산지 전용 허가에 있어서 그런 규정을 둔 이유는 결국 산지 훼손을 막고 보존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전체, 그러니까 세 동의 건물 전체를 봐서 이게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를 봐야 되지, 하나하나 그러면 모든 지금 산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한 개씩 했었을 때, 근데 이제 도나 시의 입장은 그건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아까 말한 그 건폐율을 넘지 않는 이상은 가능하다. 그건 건축법상의 문제고요. 산지보전법상의 목적을 보면 이건 한꺼번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은 첫 단추가 잘못 꼬여지면서 이제 신고 대상에서 이제 그 산지도 훼손이 되고 버섯 재배사도 된 거거든요. 또 불행 중 다행하게 비닐하우스 세동이 이제 위법성도 지적해 줬고, 도로 조명 허가를 받은 그 이에 추가해서 훼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도 명을 했고, 또 그렇게 되면서 더 이상의 이 시설이 다른 시설로 우려하는 바와 같은 석상 개발로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모습을 따지다 보니 이거 석상 개발 아니야 라고 또 지적을 하시면서 했더니 정읍시에서는 아니다라고 또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에서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조명 허가 같은 경우에도 언급하신 것처럼 도로와 가까운 곳이 아닌 먼 곳에 또 이렇게 낸 거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애초에는 이제 그 90제곱미터 두 개랑 180제곱미터 하나에서 세 동인데, 비닐하우스를 우리는 가건물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허가를 받을 때 여기를 버섯 재배사라고 명시를 해요. 그러면서 버섯 재배사가 되니까 이거는 부속물이 아니게 되고, 그러면 이거는 200제곱미터를 넘으면 산지 전용 신고로 안 되는 거예요. 일시 전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걷어낼 수 있으니까 전용허가 없이 일시 전용으로 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의 뭐 열흘 정도의 감사 기간을 연장을 하고 산림청에 회신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법적으로. 저희 주민 입장에서 이것을 그러니까 석상 개발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 개발을 하고 있는 사업주가 서초동 소재의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개발업의 대표자예요. 원래 이제 이 회사가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업체인데 11개의 부동산 관련 업종을 법인 등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 버섯 재배사 허가 즈음에서 이 사업주가 이 회사의 대표로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13개의 업종을 추가로 등록합니다. 법인에. 그래서 2개가 버섯 판매랑 버섯 재배예요. 그리고 나머지 11개가 석산 관련 업종이에요. 벌목업, 골재 채취업, 파쇄업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1개의 석산 개발 관련 업종을 등록해요. 그러면 주민 입장에 보면 이거는 이 업체는 부동산 업체이고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데고 석산 개발이 가능한 이런 업종을 올렸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버섯집 회사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면적이 넓어요. 주민들한테 얘기한 거. 그리고 이 사업체 자체는 이런 업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주민들의 의구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원래 산에 처음부터 석산 개발 토속 채취 허가 신청을 하면 그건 안 날 거예요.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이미 진입도로가 확보돼 있고 또 버섯 재배사를 하면서 산에 있던 일정 정도 훼손이 되고 그게 몇 년이 지나면 이미 이거는 거기에 대한 통로나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고 이미 훼손된 산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토속 채취 허가는 그 뒤에 담당자들한테도 부담이 별로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개발이 돼갈 수 있는 과정에 있다, 이런 의심은 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꼭 석상 개발이 아니어도 저희가 처음 그 주민들이 시장 면담을 했었잖아요. 작년 4월 28일 날 갔을 때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택지 개발을 할 계획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어디에 택지 개발을? 거기 버섯 재배사 부지 네. 그쪽에. 근데 이제 택지 개발이라고 하는 게 집을 무슨 허공에 짓는 게 아닌 바에는 산에다 짓는다고 했을 때 나무를 베어내야 되고 산을 허물고 흙을 파내고 안반을 발파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거는 토속 채취업, 그다음에 석상 개발, 이것하고 뭐 하등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 토속 채취업이라고 못을 박아야만이 이게 석상 개발이냐. 택지 개발을 하든 뭘 하든 그 과정에서 산을 다 허물어내면서 이걸 팔아먹으면 그건 석상 개발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꼭 정읍만이 아니어도 저희가 인터넷 검색만 하면은 두둥실 떠다니는 이런 거다, 뭐 이런 겁니다. 좀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것 같은데, 이 주민감사 청구에 대해서 정읍시는 또 재심을 하겠다, 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부분이 좀 재심에서 좀 쟁점으로 좀 다뤄지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영구건축물 3동에 대한 법리하고 비닐하우스 3동에 대한 법리가 어떻게 보면 좀 논리적으로 좀 괴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3동을 이제 일시 사용을 위한 산지 전용으로 봐서 그런 건데, 그걸 만약에 영구건축물과 같이 그냥 그러니까 버섯 재배사로 봐서 한다면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면 그것도 신고 대상이 돼서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볼 수도 있죠, 정읍시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실은 이 사건은 처음 접수를 했을 때 산지관리법상의 산지 보호 목적을 보고 해석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건축법상의 그 신고 대상이라는 부분으로 하고,
또 그런 논리를 똑같이 가져오다 보니까 400제곱미터에 달하지 않았다. 하나 한 동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겠죠. 그러니까는 주민감사에서 재심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지방자치법에 주민감사와 관련한 그 조항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니까 재심이라고 하는 조항은 없고 그거 때문에 저희가 백 국장님한테 사실은 질의를 드렸어요. 기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답변으로 그러니까는 저기를 보내셨더라고요. 조항을 재심이 를 의결할 수 있는 재심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거는 주민감사가 아니라 행정감사인 거예요. 행정감사는 사실 이제 도나 상급 기관에서 그러니까 여러 공공기관을 기관 전체를 그러니까 감사하는 걸 행정감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행정감사 같은 경우는 재심의항이 있지만 주민감사는 그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절차에도 없는 뭐 이런 거를 재심의를 하겠다고 하는지 그래서 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자리에 백 국장님이 오시면 사실 그런 문제를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는 문제 해결에 대한 머리를 맞대서 좀 바람직한 방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을 텐데 뭐 어쨌든 유감입니다. 같이 할 수 없는 점이. 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반대위 측에서는 좀 앞으로 좀 향후에 어떻게 좀 대응해 나가실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야 당연히 그러니까 감사 결과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감사 결과가 그렇게 그러니까는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는 저희가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 해당 없음이라든가 뭐 조항이 해당 뭐 조항이 없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와서 사실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나름대로 두 가지의 의미 있는 결정들이 나왔잖아요. 산지 전용 협의권에 대한 부적정 문제라든가 도로 조명 허가에 있어서 부적정 문제 그리고 그 사후 관리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이 지적되었고 그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그러니까 징계 부분 뭐 이런 것까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시에서 이 결과를 빨리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이걸 이행을 하라. 그것만이 길이다. 자꾸 의혹이라고 뭐 여러 가지 뭐 의혹이 해소됐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정한 의혹 해소는 결정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그 그동안 고통을 준 주민한테 사과를 하고 뭐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나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훼손돼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에 흉하게 된 이 칠보산을 푸르게 빨리 그러니까 원상복구하여라. 안 하면 사업주가 안 하면 시에서 2억의 그 예치비가 있으니 그 돈으로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라. 이것이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뭐 대충 나왔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허가, 산지 전용, 도로 조명허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맞물려 가면서 조금씩 그러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우리 규정대로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텐데 실질적인 목적이나 그 법의 목적, 이제 민원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또 그 수단들을 봤을 때는 주민들의 그 의구심이라 그럴까 걱정을 좀 덜어주는 행정이 빨리 좀 따라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수청리에서 버섯 재배사와 관련해서 이런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은 이 산지관리법 자체가 그러니까 개발 시대에 만들어진 법이고 지금에 와서 보면 이런 산지를 보존하고 그러니까 그 산의 기능을 공익적 기능을 살려내는 이런 거라기보다는 개발에 맞춰준 측면이 많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산지관리법을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그러니까 그 국회 내에서 새롭게 산지관리법이 시대에 맞는 법으로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 없이 정읍시에서도 사실은 정읍이 개발이랑 이런 거랑 좀 이제 그만 멈춰야 될 때가 저는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덜 쓰고 덜 개발하는 이런 시대 정신에 맞게 좀 그 정읍시 조례도 그것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바뀌고 시도 그러니까 나름 재량권을 잘 활용을 해서 산지가 보존되고 우리의 강과 산이 그러니까 잘 보존이 되어서 후손까지 길이길이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못된 행정 그리고 부적절한 사업 추진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연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도 자연도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버섯집에서 논쟁이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전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